안녕하십니까. 통증의사 이관우입니다. 오늘 안 아프자 7분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통증 치료를 하는가, 통증은 왜 치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딱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통증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증 치료를, 통증 환자분들이 의사들의 질문하기를 통증 치료하는 것은 그냥 정세만 치료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안 아프자 7분 이야기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증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가 하는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통증은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통증은 우리 감각기관에서 통각을 느끼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통각을 느끼는 센터는 머리입니다.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모든 일어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시작이 되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곳이 뇌죠. 그래서 뇌는 우리 몸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우리 인체 작용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뇌의 판단 기능을 가장 심하게 교란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통증입니다. 통각이 판단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뇌의 작용을 완전히 그냥 교란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통각이 통증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우리 컴퓨터로 치면 CPU, 바로 그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동장치에 고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뇌에서 통각이 이런 그 뇌 고장장치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우리가 참 어떤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통각이 심하면 공부도 할 수 없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정상적으로 하기도 어렵게 되고, 이 통증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특별히 굉장히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인체의 기능이나 또는 행복을 느끼는 거나 또는 무슨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통증은 영향을 행사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통증의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통증이 장기화되고 또 심하게 되면은 사람 기분이 늘 우울하게 되고 그 얼굴이 환하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통증은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나 통증이 불행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통증, 아프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어떤 증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아주 제1번 증세로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사실은 병이라 하는 것도 조금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통증이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고 치명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증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증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어떤 무슨 질병의 근본 질환의 어떤 증세의 일부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통증은 그 자체로서 사람의 인체 기능이나 또는 그 행복도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 통증이 그러면 통증의사들이 통증의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정세만 치료하고 기본적인 근본적인 치료는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어느 정도는 어떤 점에서는 사실이에요. 통증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어떤 감각기관에 질환이 있어서 그 조직의 손상이 통각기관을 자극을 해서 통각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어떤 점에서는 어떤 정상이고 근본 질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점에서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통증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 질환들이 너무나 많고, 어떤 근본적인 그 병소가 있으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그 많은 통증 질환에 비유할 때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 중에서 특별히 그 퇴행성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절이나 근육이나 또는 뭐 어떤 골격이나 이런 분야라 할지라도 그 큰 병소가, 근본적인 병소가 없더라도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70~80% 이상 돼요. 병 이름 중에서. 그 병소를 가지고 있는 질환은 뭐 20~30%쯤 될 겁니다.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그 수치적으로 데이터상으로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 통증이 정세 정도가 아니라 근본 질환이라 하는 것이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왜 이것이 통증 치료가 근본 치료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통각이 없어지면은, 통증이 줄어들면은 사람이 그 활동력이 좋아지고, 그 기본적으로 신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이 잘 작용을 하게 돼서 근본적인 병소에 있는 그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이, 암이 있으면 암세포가 많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무슨 관절염이 있으면 그 관절염이 더 진행이 안 되도록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면은 아주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 치료가 그냥 정세 치료고 그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하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통증을 치료할 수 있으면 근본 질환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 필요한 질환들이 있고 또 그 병소를 분명히 해서 치유가 돼야 할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통증이 거기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통증이 심하고 그걸 견디기 어려우면 그 질환도 더 심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안아프자 7분 이야기에서는 통증을 왜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가, 통증 치료가 왜 실제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통증은 반드시 치료돼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통증이 우리 인체 활동이나 이런 삶의 질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통증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질병 치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